수심 5,000m 바다의 거친 파도를 뚫고 25톤 작은 배는 용감히 목적지를 향해 나갑니다. 7일 밤낮을 쉼없이 달려 드디어 도착한 북태평양 쓰레기지대. 그 면적이 무려 한반도의 8배에 이르는 이곳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만들어낸 거대한 무덤입니다.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은 바다 생명뿐 아니라 이제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죽어가고 있는 북태평양 쓰레기지대를 KBS가 전 세계 방송 최초로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미국 LA의 롱비치. 지난 7월 KBS 제작팀이 미국 LA의 롱비치를 찾았습니다. 북태평양 쓰레기지대를 방송 사상 최초로 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작진이 타고 갈 배는 25톤 규모의 작은 해양 연구선인 알귀타호입니다. 이 배의 주인은 올해 73살의 무어 선장. 그는 24년 전인 1995년 해양 연구를 위해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선박 엔지니어 마틴입니다. 장거리 항해에 일어날지 모르는 엔진 고장과 그 밖에 알귀타호의 기술적 문제를 안전하게 책임질 겁니다. 이번 탐사를 위해 뉴질랜드에서 온 라켈입니다. 라켈은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며 바다를 지키는 환경운동을 하고 있죠. 무어 선장의 요청을 받고 기꺼이 합류했습니다. (20여 년) 전 우연히 북태평양 쓰레기지대를 발견한 후 이를 세상에 처음 알렸던 무어 선장. 그에게 KBS 취재팀과 함께할 이번 탐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I know the work of KBS. I know its quality. They've been following me for years. And I know that by coming out here and producing this documentary, that millions of people will be able to view the reality of what we've done to our precious ocean. Walking on the boat, you walk like a monkey. Yeah. And always one hand. Cameraman, this is for you. You should have one hand to hold the boat. 출항 전 무어 선장은 제작진이 주의해야 할 일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We will go. The boat will be going like this, with line too. Throw both together. Someone else can throw the ring, or you can throw the ring, but always keep sight of the person. 수천 킬로미터 항해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연료를 싣습니다. 자칫 연료가 바닥나기라도 하면 의지할 곳 없는 망망대해에서 큰 낭패죠. 흔들리는 배에서 연료통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동여맵니다. 배에 실어야 할 짐도 많습니다. 모두 나서서 짐을 옮깁니다. 무어 선장도 힘을 보탭니다. These are experimental containers? Yes. They are indeed. 실험용 장비를 챙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실험용 도구들은 과거 탐사에서도 무어 선장이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냉장고는 6명의 탐사대가 먹을 식량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육류뿐입니다. 채소리는 무어 선장의 텃밭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선장은 45년 전부터 집에 텃밭을 만들어 유기농 채소를 직접 재배했습니다. Nice. Something that's familiar to Korean people. 그런데 무어 선장이 우리에게 낯익은 채소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부추. You mean we call this 부추. Yes. That's good for the trip up. 이거 저 미국에서도 서양에서도 이렇게 부추를 먹나요? You people eat this 부추? Yeah, but it's not common. Not common. Not common. But I know it. I like it. 아하. 어느덧 1시간 만에 꽤 많은 양의 채소와 과일을 수확했습니다. 뿌리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나나까지 집 안에서 키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 양이면 웬만한 뭐 첨가물 시장보다 낫네요. And it's all grown without plastic, pesticides, or herbicides. It's organic. 무어 선장은 자신이 직접 재배한 채소를 이웃 주민들에게 팔 정도로 그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수확한 채소를 출항 전날 배에 싣습니다. 배가 한번 출항하는데 준비를 좀 해야 되네요. 이 먹을 식량이랑 각종 그 기기랑 밧줄이랑 새롭게 배우는 것도 많고요. 보통 일은 아닙니다. 드디어 출항일이 됐습니다. 항구에는 3주간의 대장정에 오를 탐사대를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쉬운 이별을 뒤로 하고 출발할 시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찰스 무어 선장이 1997년 세계 최초로 발견한 북태평양상의 플라스틱 쓰레기 지대를 찾아서 장장 3,000km의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린 곧장 북태평양 쓰레기 지대를 향해 달리기로 했습니다. 시속 15km인 배가 북태평양 쓰레기지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꼬박 일주일을 달려야만 하는 거리입니다. 무어 선장은 배가 출항한 지 1시간도 채 안 돼서 세일을 올리기로 결정합니다. 배에 장착된 엔진 힘과 더불어 바람의 힘을 이용해 배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We have only 3 weeks. Your schedule is very tight. So we need to be fast to get everything done. 어디선가 반가운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마리의 작은 돌고래가 순식간에 배 주위를 감쌉니다. 한참을 배와 함께한 돌고래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앞으로 3주에 걸쳐서 해양 연구와 촬영을 진행하게 될 선박 내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Hi, 라켈. Hi. 여기가 그 선장님이 이 배를 통제하는 조종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각종 전자장비들이 지도와 함께 펼쳐져 있죠. 자, 마틴, Hi. Hey, how are you? 예.
우리 이 배 엔지니어인 마틴이고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주방입니다. 각종 먹을거리들 그리고 식사가 준비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이 식탁 겸 회의 탁자가 되겠습니다. 선실 내부를 최대한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좁습니다. 자, 여기가 화장실 겸 샤워실이에요. 역시나 참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저희 프로듀서와 저와 그리고 촬영 감독 이 세 명이서 3주간 잠을 자게 되는 공간이에요. 294 to 619 meters, 6 feet. 알귀타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24시간 교대로 배의 운항을 맡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KBS 제작진은 선장과 선원들을 돕는 보조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식사 준비는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Ah, beautiful buchung. Home farm buchung. Chicken stir fry with rice. Yeah, it's like Chinese style. Look at this. Oh yeah, looking good. Thank you, thank you. 무호 선장은 틈만 나면 집에서 재배한 재료를 이용해서 직접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What is the name of food? 오늘 저녁은 제작진이 준비한 밥과 선장이 만든 요리의 합작품입니다. 이거는 아마추어 수준이 아닌데요. 적은 알기 어렵지만 좋아요. 향이 강한 향신료도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채소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Many mothers don't let their children in the kitchen, but my mother was not like that. She allowed me freedom in the kitchen. 항해 이튿날, 바다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무호 선장은 강한 북서 무역풍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You have to let it down a little. It's stuck. 무호 선장에게 무역풍은 배의 연료를 아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The boat is behaving well, so everything is good except a little rough for the people that haven't experienced it before. 배는 엔진을 끈 채 바람의 힘으로만 진행합니다. 높은 파도로 인해 배의 요동은 한층 심해졌습니다. 패멀미가 시작됐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무호 선장이 약을 권합니다. And you're going to take 1 or 2 more in 4 to 6 hours. 멀미약은 저를 깊은 잠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I am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I am sailing stormy waters.
Many people are scared and can't enjoy things that are beautiful because they are slightly dangerous, but life is a dangerous adventure. And unless you overcome your fear, you can't enjoy the beauty. Passing high clouds to be where you to be free. Can you hear me? 어느덧 70대 중반이 다 돼가는 무어 선장. 젊은 사람에게도 힘든 세일링을 그가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I grew up on the water, in the water, swimming, surfing, sailing, scuba diving. I was some days more in the water than out of the water. 1994년 무어 선장은 사업에서 은퇴해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바닷속 생태를 살펴보기 위해 조그마한 실험선인 알귀타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운명적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997년 무어 선장은 LA에서 하와이까지 가는 세일링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를 마친 후 LA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무어 선장의 일생을 현재로 이끈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세일보트들이 바람길을 따라 항해하는 것과는 달리 그는 알귀타호의 엔진을 시험하기 위해 무풍지대를 통과하기로 합니다. 무풍지대에 도착한 무어 선장은 육지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많은 쓰레기와 마주치게 됩니다. It was just a question. Strange to find so much plastic in the ocean. 이 년 뒤인 1999년 무어 선장은 탐사대를 꾸려 그가 의문을 품었던 바다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와 마주치게 됩니다. And we put the net in before we got to the sampling area and found lots of plastic. That was really the first true discovery that this was a big, big problem, a big phenomenon. That was 1999. 어느덧 파도가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항해를 시작한 지 닷새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섬 하나, 바다새 한 마리 보이지 않을 만큼 말 그대로 망망대해에 떠 있는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려면은 적어도 3, 4일간 1000km가 넘는 항해를 더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요동치는 배에서 운동을 할 수 없었던 라켈이 요가로 몸을 풉니다. On a boat with all the rocking and the bending over, I find just even a little bit of yoga helps to release a lot of the tension from sleeping and rocking and hunching. 저도 라켈을 따라 굳어있던 근육을 풀었습니다. 지난 며칠 거친 파도로 지친 몸과 마음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선장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배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All the trashes are coming against the boat. Some stick into the propeller and stop the movement of the propeller. We cannot move now. No, cannot move. The propeller is stuck. 선장이 직접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선장의 예측대로 프로펠러에 이물질이 끼었습니다. I need the knife.
Plastic rope around propeller. A knife. 또 다른 프로펠러에도 자루 같은 이물질이 걸렸습니다. 자루를 먼저 뜯어낸 선장은 나머지 프로펠러에 감긴 밧줄 제거에도 성공합니다. 하마터면 배 엔진 고장으로 이어져서 무풍지대에 고립될 수도 있는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Very dangerous. That's why I had to build a cage. I built a cage around my propeller, and even so, the garbage penetrated the cage. Very dangerous area to navigate through because of trash. Not just bad for the fish, it's bad for people and their boats. 고생하고 있는 탐사대를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이 준비한 김치와 무어 선장이 기른 부추를 이용해 부추 김치전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Tradition. So, you like it? 집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솜씨를 발휘해 보는데 모양은 괜찮아 보입니다. It's okay. You can smell? Is it smell? Yeah, smells good. 잘 익은 김치가 들어가니까 향기가 더 좋죠. 네. 코팅이 안 된 프라이팬을 쓰다 보니 마지막 작업이 쉽질 않습니다. I like the crunch. Buchu. Good. It's good. Not too strong. Not too spicy. 아? Very nice. Flavors of kimchi though, right?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모두 맛있게 먹어줘서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That's not bad for lunch. No, Oh. it's great. 항해 일주일. 어느덧 배는 쓰레기지대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색깔과 모양이 다양합니다. 그 항해 준비에 비해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발견하는 쓰레기의 양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넓은 태평양상에서 우리 눈에 띌 수 있는 이런 쓰레기들이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양이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채집망을 이용해 건져보기로 했습니다. Got a bottle cap, the most common debris item. This is the most common identifiable object in the ocean. It's the worst problem.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이 잡힙니다. 그 중에는 찢어진 그물 조각도 보입니다. Wow. This is dangerous because it can destroy the propeller on the boat. 아, 스크류? Yeah. 이야, 개가 살고 있었어요.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 개들이 말이죠. 원래 이렇게 검정색 개인데 여기에 적응을 했습니다. 색깔을 바꿨어요. 그물 색깔로. 야, 참.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는 그 형태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Text. What is it? And a market tray, you know, for fruit and vegetables, Ah. fish maybe. It's from market. Maybe. Oh.
쓰레기들이 속속 발견됩니다. 어업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부위와 Down in the back. 커다란 스티로폼 부표도 보입니다. 오랫동안 바다에 떠 있었는지 많은 따개비들이 붙어 자랍니다. 큰 부피의 쓰레기들은 대부분 어업과 관련돼 보입니다. 플라스틱 박스도 쉽게 발견됩니다. 그중 하나를 건져보기로 했습니다. 글씨로 보아 일본에서 사용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바다에 머물렀는지 밑바닥이 사라진 박스도 보입니다. Do you remember a Tansan mineral water? Mineral water limited. Probably Japanese. Oh boy. 누군가 신다 버린 신발 한 짝도 발견됩니다. Too big for you. Yeah, I'm not Cinderella. 중국에서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병뚜껑부터 생활용품까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제작진의 눈길을 끄는 독특한 모양의 플라스틱 제품이 여러 개 발견됩니다. 색상이 어두워서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꽤 많은 수를 건져 올렸습니다. 네, 거의 이 완벽한 형태의 플라스틱 부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어디에 쓰인 걸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온 걸까요? 전라남도 신안군 해안. 이곳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강한 북서풍을 타고 중국산 플라스틱 양식 부표들이 대거 밀려옵니다. 제작진은 이곳에서 독특한 모양의 플라스틱 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의 입구에는 고깔 형태의 마개가 끼워져 있는데요. 쓰레기 지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국산이에요. 이거 장어 통발이에요. 장어. 이거 장어 통발이거든요. 그러면 바깥에가 집 있어요. 또 그럼 이것을 이렇게 콱 그 집에다 이렇게 딱 넣으면 장어가 이리 들어가요.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이거 조합으로. 탐사대가 주워 올린 고깔 모양의 플라스틱 물질은 장어 통발의 일부분이었던 겁니다. 경상남도 통영. 이곳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바다장어들이 거래되는 집산지입니다. 수십 척의 장어잡이 배들은 이곳을 근거지로 인근의 바다장어를 어획합니다. 보통 장어잡이 배들은 한 번에 수백 개의 통발을 바다에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통발 안에 넣어둔 미끼 냄새를 맡고 장어들이 모여듭니다. 문제는 끌어올릴 때 발생합니다.
물의 저항으로 인해서 줄에서 떨어져 나가는 통발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통발이 바다로 유실되는 걸까? 통발 몇 개나 유실돼요? 하루에 한 300개에서 한 500개. 수십 척의 장어잡이 배들을 고려할 때 바다에 잃어버리는 통발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근에서 잃어버린 통발이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태평양으로 이동한 걸까요? 그 정답은 해류에 있습니다. 북태평양에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대한 바닷물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바다로 흘러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류를 타고 먼 길을 여행합니다. 그 종착지는 우리가 북태평양 쓰레기지대로 부르는 지역. 한반도의 8배나 되는 거대한 면적의 쓰레기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빠르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이곳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모여듭니다. Another eel trap there. Look, oh, 4 or 5 together. 장어 통발 가운데는 좀 더 작게 분리된 것도 보입니다. 근처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Very old. Maybe 20 years. 이렇게 쉽게 부서지는 걸 보면 보이시죠? 플라스틱은 아주 쉽게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개집니다. 북태평양 쓰레기지대와 비교적 가까이 접한 하와이. 제작진은 이곳에서 독특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해변은 온통 깨진 플라스틱 조각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땅을 파도 계속 플라스틱 조각들만 보일 뿐입니다. 그야말로 플라스틱 해변입니다. It's just always coming in. Then it breaks up. It covers the rocks. There's little pieces of net in the water here. Always coming. 어떻게 깨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해변을 뒤덮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 바다에 머물며 점차 깨진 조각들이 강한 무역풍 바람을 타고 섬으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와이 해변은 인근 바다에 머물던 플라스틱이 몰려들며 점점 플라스틱 해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며칠 전보다 확실히 많아진 플라스틱 조각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만타 트롤을 이용해서요, 그 플랑크톤 채집기에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그 각종 구조물들, 플라스틱들의 그 조각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트롤의 생긴 모습이 마치 바다에 사는 만타가오리와 비슷해서 만타 트롤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원래 만타 트롤은 바다 표면에 사는 플랑크톤 채집을 위한 실험 도구입니다. 무어 선장은 20년 전부터 이 기구를 이용해 바다에 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관찰했습니다. 시속 3-4km로 1시간쯤 끈 다음 트롤을 걷어 올립니다. 가로 1m의 트롤 구멍을 통해 걸려든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무척 많았습니다.
It's a ocean of plastic. I call it a plastic soup. Yeah, it's just many pieces of plastic. 바다 생명을 떠받치고 있는 플랑크톤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플라스틱이 점령했습니다. Yeah, we're gonna have to beg. 문제는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플랑크톤이 점차 줄면서 물고기의 먹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The amount of plastic particles out here is extremely alarming. Because now we know that these plastics break down into these nano particles, very, very, very small particles. So the chances are that not only are those particles more common and affecting more animals, but that they get deeper into the organism. 작은 물고기가 점차 줄면서 큰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 대신에 플라스틱을 먹이로 택합니다. So many fish have been eating. 그렇다면 밤바다는 어떤 모습일까? 무어 선장은 밤에도 트롤 작업을 합니다. 1시간을 끈 다음 트롤을 걷어 올렸습니다. 역시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낮과는 다른 물고기가 잡힙니다. 깊은 물속에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하는 샛빈을 칩니다. 무어 선장은 과거 실험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야간에 먹이 활동을 하는 샛빈을치도 플라스틱을 먹이로 택하고 있었습니다. 35% of 4 different species had consumed plastic at the level of 2 pieces per fish. And I'm really concerned that there's very little food for fish now in the garbage patch. There's so much trash that the food chain has been disrupted. 쓰레기지대에서도 특히 더 많은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 바다 수면의 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순환하면서 만들어집니다. 태평양 한가운데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그 대부분은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저도 현장을 직접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어 선장과 함께 커다란 쓰레기 더미로 향했습니다. 어선에서 버린 것으로 보이는 아주 오래된 폐 그물입니다. 잠시 후 수면을 쳐다보니 작은 부유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깨진 플라스틱 조각들이었습니다. 크기도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수심 5,000m, 깊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깊은 태평양 한가운데의 수면. 그 수면은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차지였습니다.
깨끗해야 할 바다에 저렇게 많은 오염 물질들이 있었다는 거를 오늘 똑똑히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요.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네요. 20여 년 전에 세상에서 처음으로 쓰레기지대를 날린 무어 선장. 이번이 5번째 방문인 무어 선장은 이곳에 올 때마다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It has increased enormously since 20 years ago. Unimaginably. I'm so sorry to see it. I feel like over the 20 years that I've been explaining to people how they must change in order to stop this, I feel like I've failed because it's still getting worse. I'm seeing the worst I've ever seen in my life. 플라스틱 사용량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바다에 버려지는 양도 늘어 앞으로 30년 후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그 양이 같아질 거라고 합니다. 라켈은 조그만한 채집망을 이용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건져보기로 합니다. 플라스틱 조각들이 수면 위로 끝없이 펼쳐집니다. 채집을 중단하고 배로 올라온 라켈이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Because I think, what have we done? It's so bad. It's irreversible. Yeah, it's worse than I ever imagined it could be. 반가운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북태평양 쓰레기지대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모험가 벤입니다. 벤은 현재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까지 수영으로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하와이를 출발한 지 1달 반이나 됐다고 합니다. 벤은 이미 1998년 대서양을 헤엄쳐 횡단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All right, great to see you. It's okay, I'm not scared of water. 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쓰레기지대를 건너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When I was little and going on a beach, never seeing any plastic, and now that I grow and then that I swim and did a lot of open water swim, I've seen plastic on every type of beach I've been to, and it's very painful to see that and to see that my children just know the beach with plastic right now. So I'm just trying to use what I love to do, my passion about open water swimming, to raise the awareness about the issue about the plastic in the ocean. 잠깐의 반가움을 뒤로 하고 벤은 나머지 여정을 위해 서둘러 출발합니다. I close my eyes.
쓰레기지대에 도착한 지 4일째. 탐사대는 이제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삼 박 4일간 쉼 없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어 선장은 20년 전인 1999년 트롤을 이용해 처음으로 이곳을 조사했습니다. 이번이 5번째로 3박 4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11군데의 탐사 포인트를 과거와 똑같은 조건으로 트롤 조사해야 합니다. This will be my closing chapter of research. 20 years of research out here. This will result in a scientific paper that will summarize all 20 years, and that will close a chapter for me in my career of sampling the garbage patches. 트롤은 시속 4km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2시간 동안 채집한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트롤을 건져 올립니다. 건져 올려진 내용물은 온통 깨진 플라스틱 조각뿐입니다. 무어 선장은 20년 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Yeah, definitely looks to me like the size class is going down. 트롤은 늦은 밤에도 계속됩니다. 야간 트롤을 통해 낮에 채집한 것과 어떤 점이 다를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집된 양이 무어 선장의 예측을 벗어납니다. We keep thinking, oh, we're getting farther and farther away from the bad area, but no, it's still really, really bad. So much. And the fish. And the lanternfish. Never this bad. Never seen it like this. This is the worst I've ever seen. Imagine the animals trying to determine what to eat there. How are they going to distinguish between plastic and food? There's no way. 플라스틱 조각들이 너무 많아 아예 물을 빼내고 표본 유리병에 담기로 했습니다. Plastic sand floating on the surface of the ocean. We're making a virtual plastic sand beach on the surface of the ocean. It has increased enormously since 20 years ago. Unimaginably. Those 11 stations we sampled had 28,000 pieces of plastic. Now we get 28,000 in one trawl. 무어 선장은 지난 20년 동안의 탐사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술 자료를 만들어 공개할 예정입니다. You've been doing this for 3 nights, 4 days without rest. Is this your final? Yes, this is our last trawl in our 11 station monitoring location. 3박 4일간 밤낮으로 작업한 탐사팀. 이미 1000km 이상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Wow, it's beautiful. 그런데 이번에 걸려든 것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플랑크톤이 잡힌 건데요. Black dots, blue color. 깨알 크기처럼 보이는 점들이 바로 플랑크톤입니다. Dots, stars on the edge. It's the most common kind of plankton. It's what all the little fish eat. Yeah. I think there's more plastic. 플라스틱이 몰려오기 전에 이 바다를 차지했던 플랑크톤. 이제 플랑크톤은 밀려오는 플라스틱에 언제 이 자리를 내어줄지 모릅니다. I don't think we have a choice. Either we change now,
or we will be forced to adapt to a very different world. Because plastic has invaded our entire biosphere. Plastic is in our food, our water, our beer, our honey, our salt. It's in the air we breathe. We're no longer able to avoid plastic. And my finding this plastic accumulation in the middle of the ocean was the first indication that plastic was out of control, that it was a serious threat to the environment. Now we know it's a serious threat to humanity itself. 쓰레기지대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20년이 지난 후에 살펴본 북태평양. 지금 이 북태평양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플라스틱으로 뒤덮였습니다. 지금 해결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이곳에서 거대한 플라스틱 대륙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문명 세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여겨왔던 바로 이곳, 북태평양 정중앙. 하지만 사실 이곳은 우리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무분별한 소비가 낳은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